이번 시간에 우리 키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키라는 거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레코드를 찾거나 아니면 순서대로 우리가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때 이제 기준이 되는 그런 속성들을 보고 우리가 키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지금 여기 봤을 때 이제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이라는 이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학생 테이블과 수강 테이블은 학번을 이용해서 이제 1대 다관계로 그렇게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테이블들이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 각각의 키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 이제 되겠다고 이제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A, B, C, D, E 하고 이렇게 5개가 있죠. 이 5명이 이제 서로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서로서로 이제 선거에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 A, B, C, D, E 이 5명을 보고 우리는 전부 다 후보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가 딱 끝나고 나면 이 중에 5명 중에 한 명은 이제 대통령이 될 거고 4명은 이제 떨어지겠죠. 그때 이 A라는 사람이 만약에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되면 이 A라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때 요 A라는 거, 요걸 보고 우리는 기본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 있죠. B, C, D, E 해서 이 네 개를 보고 우리는 대체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런 자질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후보로 나올 거고 그 후보들 중에서 대통령이 이제 한 명이 이제 당선이 됐다. 그러면 그 당선된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기본키라고 부르더라. 그리고 나머지 떨어진 사람 이 네 명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대체키라고 부르더라.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그런 개념만 여러분들이 요걸 통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키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거 후보키요. 후보키라는 거는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속성들 중에서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속성들의 부분 집합을 보고 우리는 후보키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후보키라는 거는 기본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후보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런 말이 나왔는데 우리 사람으로 따졌을 때 사람들의 개개인마다 전부 다 정보들이 쭉 있겠죠. 개인 정보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런 것들 중에서 각각의 개개의 사람들을 유일하게 식별할 때 사용하는 게 뭐가 있죠? 우리 주요 번호가 있죠. 그 주요 번호는 똑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그렇게 이제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속성들의 부분 집합을 보고 우리는 이제 후보키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때 후보키가 될 수 있는 그런 필드들은 릴레이션에서 모든 튜플에 대해서 유일성과 최소성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우리가 후보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유일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유일성이라는 거는 하나의 레코드만을 우리가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고 최소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성이라는 거는 모든 레코드를 유일하게 식별하는데 꼭 필요한 그 속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최소성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후보키라는 거는 유일성과 최소성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이제 만족해야 우리가 후보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예를 보자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학생 테이블이 있고 수강 테이블이 있을 때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이나 우리 주요 번호요. 학번하고 주요 번호가 있죠. 이 학번하고 주요 번호 이거는 동일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학번도 그렇고 주요 번호도 그렇고 얘네들은 동일한 사람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레코드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키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번을 사용해도 되고 주는 번호를 사용해도 되고 둘 다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후보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로 이제 구분을 할 건지 기본키라는 거를 이제 설정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키라는 아이요. 이 기본키라는 아이는 후보키들 중에서 선택한 주키를 보고 우리는 기본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 기본키라는 거는 한 릴레이션에서 특정 레코드를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보고 우리는 기본키라고 하더라. 이 기본키는 널값이 둘 수 없더라. 널값이라는 게 비어있는 값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키는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안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빈칸이 있으면 안 되더라. 이렇게 이제 기본키로 정의된 그 필드에는 동일한 값이 중복되어 저장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유일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동일한 값이 중복돼서 저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또 두 개 이상의 필드를 묶어서 우리가 기본키로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얘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학생 테이블이 있고 수강 테이블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학생 테이블에서는 학번이 됐든 주요 번호가 됐든 이런 게 이제 기본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수강이라는 테이블이요. 이 수강 테이블에는 학번하고 과목명하고 두 가지가 있죠. 이 수강이라는 이 테이블에서는 학번하고 과목명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합을 해서 우리가 기본키로 이제 설정해야 됩니다. 왜? 지금 여기 학번 보니까 이제 학번이 1001인 사람이 영어 과목을 수강하고 있대요. 또 1002라는 이 학생은 수학하고 영어하고 두 과목을 전부 다 수강하고 있대요. 그리고 1003이라는 이 학생은 수학하고 전산하고 이 두 과목을 수강하고 있대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학번에 이제 중복된 값이 있죠. 과목명도 보세요. 여기 영어 있죠. 그리고 여기도 영어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수학이 있고 여기도 수학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학번하고 과목명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우리가 기본키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래키를 다른 말로 이제 외부키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얘는 이제 외래키를 맺고 있는 테이블 R1, R2가 있대요. 이렇게 이제 R1이라는 테이블도 있고요. R2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 R1이 참조하고 있는 그 테이블 R2의 기본키와 같은 그 R1 테이블의 속성을 우리가 이제 외래키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예를 통해서 먼저 한번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학생 테이블이 있고 수강 테이블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 테이블이 있는데 만약에 학생 테이블에서 이 학번을 기본키로 설정했습니다. 그때 수강이라는 테이블에서 이제 이 학번을 서로 이제 참조를 하겠죠. 그때 이 수강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학번을 보고 우리가 이제 외부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요런 게 이제 외래키요. 그래서 R2라는 그 테이블의 기본키랑 똑같은 R1 테이블의 속성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외래키, 외부키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 그래서 하나의 테이블에는 여러 개의 이제 외래키가 존재할 수 있겠죠. 왜? 테이블이 여러 개 있다면 만약에 여기에 R1이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 이제 R2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R3라는 만약에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여기 첫 번째 테이블에는 예를 들어서 학번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그 학번을 기본키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테이블에서는 주민번호를 이제 기본키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때 이 두 번째 가운데 있는 테이블에서 학번이라는 필드가 있을 수도 있고 주민번호라는 그 필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얘가 이제 기본키고 얘도 기본키라면 그때 이 R2 두 번째 있는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학번도 우리 주는 번호도 전부 다 이제 외래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에 여러 개의 이제 외래키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요. 그때 외래키로 지정된 그 필드는 널값이 됐든 중복된 값 그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여기서는 첫 번째 테이블하고 세 번째 테이블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기본키로 사용이 됐지만 이 두 번째 테이블에서는 이 학번하고 주는 번호가 기본키가 아니잖아요. 그냥 외래키일 뿐이에요. 여기서는 학번이 중복이 돼도 되고 주는 번호가 이제 중복이 돼도 돼요. 그래서 얘는 널값이 됐든 중복된 값 그런 게 입력이 될 수도 있더라. 그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우리 학생 테이블에서는 학번이 이제 기본키예요. 기본키인데 그때 수강 테이블 입장에서 이 학번이라는 건 뭐다? 외래키가 될 수가 있더라. 그때 이 외래키는 중복된 값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중복된 값도 있을 수 있고요. 널 값이 이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요런 게 이제 외래키다. 그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외래키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키요. 대체키라는 거는 여러 개 이제 후보키들 중에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대통령이 나오겠죠. 그 대통령을 우리는 기본키라고 했습니다. 그 기본키를 제외한 나머지 속성들을 우리가 이제 대체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예를 봤을 때 이 학생 테이블에서는 학번도 기본키가 될 수가 있고 주는 번호도 기본키가 될 수 있어요. 해서 이 두 가지를 보고 우리는 묶어서 후보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그 중에서 만약에 이 학번이라는 걸 우리가 기본키로 설정을 했다면 정의를 했다면 그때 이 주요 번호는 대체키가 되는 거죠.
요런 게 이제 대체 키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키라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 슈퍼키라는 거는 한 릴레이션 내에 들어있는 속성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그런 키를 보고 우리가 슈퍼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모든 투표들 중에서 슈퍼키로 구성된 그런 속성들의 집합이랑 동일한 값은 나타나지 않더라. 이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모든 투플에 대해서 유일성은 만족시키지만 최소성은 만족시키지 못하더라.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슈퍼키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보자고요. 우리 학생 테이블 있고 수강 테이블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슈퍼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슈퍼키라는 거는 이 수강 테이블에서는 우리 학번하고 과목명 얘네들을 이제 묶어서 우리가 슈퍼키를 쓸 수 있는 거고요. 이 학생 테이블에서는 학번하고 주는번호 요 두 가지를 묶어서도 우리가 슈퍼키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주는 번호하고 우리 성명 이 두 가지를 묶어서도 우리가 슈퍼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싹 다 이제 묶어서도 우리가 이제 슈퍼키로 그렇게 이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묻게 되면 모든 튜플에 대해서 유일성은 만족을 하겠죠. 유일성은 만족하는데 최소성은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런 게 이제 슈퍼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키의 종류는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기본키하고 외래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